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건방진 거라고 말하면서 김떡상은 왜 자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할까요? 오늘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시장을 예측해 보려고 용을 써봤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머릿속을 깔끔하게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시장을 최대한 기술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영국 FTSE에 이어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인 다이시스가 주식 채권 지수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어요. 세계 최대 지수 산출업체인 MSCI도 중국 기업을 지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3대 지수 산출 기관이 중국 기업을 모두 빼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살펴보시죠. 시장에서는 이미 이를 반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12월 2일 최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내리기만 했네요. 확실히 우리 시장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MSCI까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행 자금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안 할 수 없군요. 코스피 정말 3천 가나요? 이제는 코스피 3천이 꿈의 지수가 아닌 것이 8%만 오르면 도달하게 됩니다. 장난 아니네요. 이처럼 글로벌 패시브 펀드의 벤치마크가 되는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 축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행 자금 유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떡상의 머릿속을 비운 시장 전망입니다. 머릿속을 채우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좋기만 해도 되나 싶군요.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싸게 사둔 주식은 여전히 묻어버리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목표를 짧게 설정하여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가 좋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면 상승세에 뛰어들지 말고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절한 비중으로 분할로 접근하고 가능한 한 종목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울리는 투자라는 생각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시장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조정 가능성도 함께 오른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환호하지 말고 경계를 하며 우리의 페이스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길게 보며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종목을 살펴보시죠. 삼성 SDI 일봉 차트입니다. 좋네요. 여전히 5일선을 타고 있고 금요일에는 전환선에서 약하지만 반등도 나왔죠. 5일선, 21선, 기준선까지 방향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역시 강세장이네요. 보아하니 눈에 다이버전스가 보이네요. 삼성 SDI의 고점이 이렇게 높아진 것에 반해 RSI나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보면 반대로 낮아진 것이 보이죠?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고 무조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얘기예요. 그래도 나름 신뢰할 만한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56만 원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56만 원대나 57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도 괜찮아 보이죠? 그럼 수급을 보시죠.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 확인을 해봐야 명확할 것 같으나 큰 비중으로 투자 중이라면 56만 원대에서는 비중 조절 구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비중이 적절하거나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50만 원 초반까지는 감내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대장주 LG화학까지 봐야겠네요. LG화학은 삼성 SDI와는 다르게 다이버전스는 보이지 않네요. 차트의 고점이 상승하는 것과 RSI의 고점이 상승하는 것이 동일하니 LG화학은 다이버전스가 보이지는 않죠. 2차전지 배터리는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든 대장인 LG화학의 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LG화학까지 다이버전스가 보였다면 삼성 SDI의 다이버전스는 확실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은 다행인 셈이네요. LG화학은 80만 원 초반에서 70만 원 후반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21선이 78만 원대에 있으니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봉도 볼까요? LG화학이 조정이 길게 이어질 거라는 전제에서 부정적으로 주봉 차트를 보면 이때의 고점인 76만 원대에서 75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두시죠. 단순 가능성에 불과하니 아직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 보는 김에 수급까지 보시죠. 외국인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강한 매도가 나왔었는데 아직은 일시적인 매도였던 것으로 보이죠. 수급은 좋지는 않지만 크게 나빠 보이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다음 주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어요. 보유자는 일단 관망하시죠. 매수는 지금부터 가볍게 시작해서 70만 원 후반까지를 고려하시죠. JP모건에서 테슬라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무려 86%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네요. LG화학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동안 테슬라 주가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좋을 것도 없으니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망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일수록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기업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네요. 당분간 증권사 리포트를 그만 봐야 할까요? 김떡상과 함께라면 미국 주식보다 좋은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려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김떡상이 좋아하는 기아차입니다. 제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싸서 좋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라고 너무 편애한다고 하시네요. 주당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적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 PER을 계산해보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싸기 때문에 싸다고 한 겁니다. 제가 기아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 대비 싼 주식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기아차는 제 기준에서 여전히 싸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 단기적으로는 마냥 좋게만 볼 수 없죠? 일봉 차트를 보시죠. 의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21선 터치 안 했죠? 충분히 매집이 되었지만 조정을 받으면 솔직히 추매를 하고 싶은 주식입니다. 전환선이 위치한 62,000원대에서 61,000원까지는 공격적이긴 하지만 가벼운 비중이라면 접근이 가능한 자리로 보입니다. 혹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5만원 후반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이네요. 수급을 보시죠. 수급이 안 좋네요. 그냥 당분간은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두고 보유자는 홀딩하시죠. 다음은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 차트는 여전히 안정적이죠. 얘도 단기적으로는 오르기만 했으니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보수적으로 18만 초반까지를 염두한 모아가기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많이 떨어져도 17만 원 후반대에서는 강한 지지가 가능하니 하방으로는 제한적이다는 느낌입니다. 수급 보시죠. 현대차도 수급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조정이다라고 생각해두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기아차든 현대차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나쁠 게 없어요. 일단 홀딩하시죠.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와 자동차 섹터는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건전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들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시장을 이기는 좋은 기업은 없어요. 시장이 좋을수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고요. 주도주들은 적절한 비중으로 조절을 하고 벌오른 종목들을 함께 투자하며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여전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모를 조정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트인지를 체크해가며 투자합시다. 딱 좋죠?